사람을 조종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비실비실거리고 실실 웃고 그러면 만만하게 봐요. 갑질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말이 다 맞는 거고 네가 하는 말은 다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머리 나쁜 존재들이 이제 일단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머리가 나빠서 지가 하는 말이 남들한테 무슨 감정을 주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사회화가 덜 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정신과 의사로서 전문가적인 의견도 있지만 개인적인 의견들도 많이 들어갈 테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해요. 내 말이 다 정답이야! 얘기하는 사람들은 돌팔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갑질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말이 다 맞는 거고 네가 하는 말은 다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신건강의학적으로는 자존감이 되게 낮은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인정을 못 받은 사람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별로 대접 못 받았거나 나이 먹어서도 별로 주변에서 잘한다 소리 못 듣고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자기의 허기진 자존감을 채워야 되니까 옆 사람을 갈구는 거예요. 옆 사람을 밑으로 깔아야 자기가 올라가니까.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존재가 나르시스트들이거든요. 나르시스트들은 머리까지 좋죠. 대부분의 경우에 성질도 더 더럽고 상대방을 깔고 무시하고 좀 만만하다 싶으면 욕을 하던 위협을 하던 자기한테 잘못 보이면 뭔가 잘못될 거라는, 너한테 아주 불리할 거라는 느낌까지 푹푹 져가면서 일종의 협박 아닌 협박, 이런 것들을 하죠. 나르시스트들이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 안 만나는 게 좋아요. 또 안 그런 그룹들도 있죠. 소시오패스적인 사람들이에요.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죠. 나한테 잘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소시오패스는. 왜? 나한테 잘해줘서 나를 앞장 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같이 조금만 지내보면 알아요. 필요할 때만 잘하거든요. 왜? 우리 친구들 중에 또는 직장 동료들 중에 지 필요할 땐 되게 사람들한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지가 필요 없다 싶으면 바로 쌩 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나르시스트나 소시오패스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기질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세요. 무시하는 게 사실은 정답이고요. 어떻게? 일로 듣고 일로 내보내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손에 인절미 잡고 털어내도 고물이 붙잖아요. 내가 아무리 무시해도 나 무시하는 말, 욕설 이런 말 자꾸 들으면 이 마음에 자꾸 흔적이 남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이제 자괴감도 생길 거고 내가 저딴 인간 밑에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반대로 일종의 가스라이팅 돼서 그래 나는 정말 바본가 보다 라는 생각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그러는 순간까지 온다면 일단 첫 번째, 웬만한 규모의 직장에 있는 분이라면 헬프미를 해야 돼요. 모든 직장엔 그거 처리해주는 부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런 부서까지 들고 갈 내 자존심이 또 허락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아, 팀장님,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지요. 웃고 웃으면서. 원래 제일 좋은 거는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내 얘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직장 짬밥 1년은 넘어야 그게 되지, 신입사원 땐 그러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직장 초년병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신입사원들을 보면 제일 흔한 게 괜히 윗사람이 부르면 비실비실 이럴까, 그 왜 주현영 씨가 하는 거 있잖아요. 잘 몰라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한테 갑질하고 반말하고 약간 무시하는 스타일의 말로 사람을 조종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비실비실거리고 실실 웃고 그러면 만만하게 봐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만하게 안 봅니까? 은행 갔을 때나 마트 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안 웃고 진지한 표정으로 당신의 말을 경청해주고 무시하고 귀찮다는 표정 말고 그런 표정을 지어주세요. 그런 표정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직장에서 말 함부로 하고 하대하고 약간 까는 스타일의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웃어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짬밥이 있으시다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할 수 있는 말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에이, 금요일 4시 반에 이 일을 월요일 아침까지 하시라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대놓고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 나쁜 존재들이 이제 일단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머리가 나빠서 지가 하는 말이 남들한테 무슨 감정을 주는지를 잘 몰라요. 이게 공감 능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타고나기를 마음 이론이라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기쁜지 슬픈지 무서운지를 나도 느끼거든요. 울려서 그 감정이 울리잖아요. 근데 그걸 못 느끼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놓고 나는 그냥 뒤끝 없어. 내가 밖에서 하는 얘기가 다야 라고 하면서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똑같이 까주세요. 그분은요,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고, 그런 분은 자기 윗사람한테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사람은 그 직장에 오래 못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위에는 안 그러면서 당신한테만 그러고 있다 그러면 직장 보고 시스템 안에다가 그거를 알게 해야 돼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마시고요. 동료들의 의견을 그 직장에서 알도록 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위에다가는 굽신거리고 아랫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는 게 전형적인 나르시스트와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갑질하는 인간들의 특성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한 번 당하면 빨대 꽂혀요. 신입사원 때 몇 번은 당할 수 있겠죠. 적절할 때는 인간관계 리셋 버튼을 눌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대부분 착해서 참다가 아우 더러운 이놈의 세상, 그냥 낙엽 같은 내가 날라가린다, 그냥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직장 옮겨 버릇하는 거 한 두어 번 하고 나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가 또 돼버려요.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 그러는 거라면,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분 때문에 떠난 거라면 이 직장에선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직장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죠. 교묘하게 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앞에서는 그냥 네 알았습니다 하고 갔는데, 또는 심지어는 맥주 먹는 호프집에서 그냥 막 우스갯소리 하고 헤어졌는데 집에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깐 거야.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왜 친한 여자친구들 중에도 있잖아요. 7명이 친구인데 그 중에 꼭 한둘은 그런 애들이 있어 보면 정말 재수없죠. 가정교육이 덜 된 사람들이에요. 상대방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건지 알아요. 아는데 그냥 뒷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화가 덜 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히스테리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무 이야기라도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가 받는 게 주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친구들, 남자친구들 한 대여섯 명 모여서 수다 떨다가 뭐 아무리 재밌는 얘기도 한두 번이지, 얘기거리 떨어지면 그 다음에 화수분처럼 무한대로 나올 수 있는 얘기 뭐가 있나요? 남의 뒷얘기잖아요. 그런 얘기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돌려가기에 아주 능하거든요. 그리고 너 얘기한 건 아니야.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근데 알거든요. 그거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한 건 줄.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몇 번 그랬다 싶으면 저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변 친구들, 내 편들한테 그 사람이 그러고 있다는 거를 알리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 나 그 직장 계속 다녀야 되니까. 정말로 대판 싸워서 쫓아낼 거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이면에는 직장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다, 또는 심한 경우는 관계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 듣지는 않았는데 내 뒷얘기를 하는 것 같아. 내가 어쩌다가 출장 갔다 온 날, 또는 아니면 휴가 낸 날, 월차 낸 날, 요럴 때 내 뒷얘기를 한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오래되면 그것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증 때문에 생기는 증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의 가장 기본은 여러분이 너무 착해서 직장 가면 그 사람들하고 다 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아니, 형제들 간에도, 형제 많은 집 다 안 친해요. 아니면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봅시다.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많잖아요. 근데 지금도 만나는 친한 친구 10명 안 넘잖아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1cm짜리, 5cm짜리 또는 10m짜리도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은요, 그냥 내 1m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면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일하는 동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갑질을 하고 내 뒷얘기를 하고 나한테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내가 본인의 친구가 아닌데 내 마음 안에는 그 사람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남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냥 1m 바깥으로 내보내세요. 안에 막 하나 있으면 밖에서 지져봐야 그냥 남의 집 개가 짖는 거잖아요. 내가 상처 별로 안 입어요.
제일 좋은 건 그 인간 안 건드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는 그냥 나의 모습대로 사는 거잖아요. 괜히 부딪히면 서로 상처 입으니까. 직장은요, 서로 남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거지 나의 hot feeling, gut feeling까지 다 함께 해야 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나치게 감정 반응에 감정적으로 대응해 주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요, 감정적이지만 알고 보면 되게 슈퍼피셜한 경우가 많아요. 표면적이죠. 겉으로만 감정적이에요. 왜 친구들 중에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냥 화를 벌컥벌컥 내고 막 좋으면 그냥 뭐 세상이 떠나갈 정도로 좋아하고 막 안 좋으면 땅이 꺼질 것처럼 인생 다 끝난 것처럼 행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타고나는 기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어로는 템퍼러먼트라고 그러는데 기질은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 또는 반면에 되게 무던한 사람도 있잖아요. 얘는 되게 화도 나거나 아니면 좀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젖은 장작 모양 스트레스 안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부럽죠, 그런 친구들은. 근데 그런 기질인데 문제는 그냥 나한테 계속 그 감정을 보여주는 친구가 있어요. 친하다고. 근데 나는 그게 괴로워. 그런 경우에 문제죠. 이 친구는 그 감정을 누군가한테 터뜨리고 보여줘야 사는 사람인데 내가 만만하니까 내가 그 감정의 쓰레기통이 된 거예요. 가끔 저한테 다니는 딸들 중에는 엄마의 감정 쓰레기를 받아주는 딸들도 있어요. 근데 왜 친구의 감정 쓰레기통까지 돼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본인이 성숙하는 거는 본인의 문제인 거고요. 여러분 친구 중에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이 있다면 감정을 받아주되 지나치게 같은 감정을 받아주고 예를 들어서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 너무 좋구나 나도 모르게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당신한테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 약간은 덤덤하게 좋겠구나 너무 기쁜 일이네 근데 그 친구만큼 감정적으로 들떠주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슬픈 일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났을 때도 그 친구가 막 엄청나게 화가 나서 막 입에서 육두문자 써가면서 막 욕을 하는데 똑같이 화를 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친구는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럴 때는 그냥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고 나는 이해가 된다. 근데 나는 약간 좀 차분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친구가 마음을 진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고 인생이라는 게요. 명상을 하건 참선을 하건 기독교를 열심히 믿건 간에 성숙해진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거든요. 너무 좋아할 일도 없고요. 너무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너무 실망하는 일도 생겨요. 인생이라는 게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오늘 잘 됐다고 너무 좋아하고 내일은 하는 일 잘 안 됐다고 또 막 우울해하고 그게 인간입니까? 동물이지. 그냥 감정은 일정 수준 안에서 적당히 좋아하고 적당히 실망하고 그렇지만 그 실망 안에서도 그걸 이겨내고 또 내일 하는 일을 반복할 수 있는 거. 그게 성숙한 인간의 특징이다 생각하세요. 자신감은 자존감의 중요한 부분이 자기 효능감이고 자기 효능감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신입사원 창수예요. 신입사원 창수 씨 일주일 됐어. 하는 일 알 줄 아는 거 별로 없어요. 이거 저기 무슨 그룹에서 나온 매출 전표 엑셀 10개짜리인데 이거 좀 온라인에서 패드로도 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올릴 수 있는 포맷으로 만들어 보세요. 배우긴 배웠어요.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옛날에 어릴 적에 엑셀 가지고 만들어 본 적이 있고 배워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해본 일에 대한 할 수 있을 것 같은 능력을 믿는 거. 그게 자신감이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해본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나 옛날에 이런 비슷한 거 해봤어. 이 일은 안 해봤지만 해본 일이랑 비슷한 면이 있고 조금만 더 공부하면 알 것 같아. 해봤으니까 대충 느낌이 오겠죠. 그래서 자신감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성격 자체가 제가 기질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냥 타고난 것 자체가 할 줄 아는 것 요만큼도 없으면서 무조건 할 수 있대. 이런 친구들 있죠. 근자감 높은 아이들. 이건 뭐 삶에 굉장히 좋은 태도기는 한데 더 내 성장에 도움이 되려면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의 근거를 조금씩 만들어야 돼요. 그 근거가 과거에 내가 했던 일에 대한 자부심인 거죠. 그러면 자신감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많죠. 저도 종종 있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괴로워요. 유튜브나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하거나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도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댓글에 막 상처 입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직장인들도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칭찬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사실은 지난 20몇 년 동안 엄마한테도 맨날 칭찬받고 산 거 아니면서 왜 직장 나와서 에브리바디랑 잘 보내려고 하세요. 그냥 나랑 잘 지내고 나랑 오늘 괜찮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하는 거가 내가 할 몫의 최선이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뻔하잖아요. 오늘 하루 하기로 한 일. 그거 잘하면 나 좋다는 사람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